안녕하세요. 언어논리의 강선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2회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는 앞뒤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예문 보시면요.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자, 그래서 상대를 만만하게 보다. 라고 지금 쓰였고요. 자, 1번은 손자를 보다. 2번은 기회를 보다. 또 3번은 장맛을 보다. 자, 4번은 손해를 보다. 5번은 자, 그들은 증인이 말한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를 만만하게 보다, 어떤 것을 만만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쓰인 것은 답이 5번이 되겠죠. 증인이 말한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슷하게 쓰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다. 자,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되죠. 자, 모임 날짜를 이달 중순으로 정했다. 이번에서는 얌전하던 사원이 말썽꾼으로 변했다. 자, 3번은 그녀는 홍콩으로 해서 미국을 들어가다. 자, 4번은 그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그만두다. 5번은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2번으로 5번째다. 자, 어떤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얌전하던 사원이 말썽꾼으로 변했다. 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것도 둘 다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공통적이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그 일은 선배의 손에 떨어졌다. 자, 그래서 그 일은 선배의 어떤 영향력에 미치는 어떤 권한이 미치는 그런 범위 안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일의 성패는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영향력, 네 권위의 범위에 달려있다. 가장 비슷한 게 2번이죠. 자, 3번 그녀는 손에 반지를 끼고 있다. 자, 4번 약은 아이의 손이 안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 뭐 손가락이고 이 신체 일부분 손 얘기하겠죠. 5번째 2번 구조 작업에는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일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4번은요. 빈칸에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땡땡 차량이 부족해서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자, 요 앞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수송이 되겠죠. 자, 수송이라는 것은 어떤 비행기나 무슨 차나 기차 이런 어떤 운송기관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옮길 때 그런 쓰는 어휘이고요. 수송 차량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업체는 신속한 서류 땡땡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운송이 되겠죠. 자, 운송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을 뭐 태워 보내거나 실어 보낼 때 쓰는 말이고요. 서류 운송. 가장 어울리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인터넷으로 원고의 땡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울리는 거는 전송이죠. 자, 그래서 전송은요, 어떤 글이나 사진 따위를 어떤 전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낼 때 이용하는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송 가장 어울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결수의 땡땡때 포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어떤 죄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보낼 때 쓰는 말은 압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이지 않은 그런 단어는 5번 파송이죠. 파송은 어떤 인물을 줄여서 보낼 때 쓰는 말.
파견 뭐 이럴 때도 어떤 인물이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파송도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빈칸에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를 고르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 한자는 서령 문자로 쓰인 문서를 땡땡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 그래서 잘 어려운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하는 것에 쓰이는 그런 단어는요. 자, 문자 해독이죠. 해독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원들 간의 친목을 땡땡을 위해. 자, 친목 도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모죠. 도모라는 단어가 어울리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책 방법을 세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언론이 권력과 자본가의 땡땡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권력, 자본은 유착. 자, 그래서 어떤 사물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유착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회사는 실추된 이미지의 회복을 위해 과감한 변신이 어울리겠죠. 변신.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태도를 바꿀 때 쓰는 변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자, 5번에 3번이 되겠네요. 변환. 변화는 다르게 해서 바꾸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빈칸에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를 고르시오. 역시 같은 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어휘를 보시고 바로바로 이제 나와야 하는, 빠르게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연스럽게 여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우 암기해 두셔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우리 형편의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땡땡이다. 우리 형편의 자동차 산다는 건 좀 무리다. 이런 과소비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과용이 들어가겠죠. 정도에 지나치게 쓰는 것이다. 자, 그 회사는 자금의 땡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다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건 고갈이죠. 돈, 물자,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럴 때 쓰이는 게 고갈이라는 어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융실명제 실시로 차명 계좌들이 모두 실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에 여기서 살펴보시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유해가스의 땡땡을 억제해야 한다. 유해가스를 막 내보내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어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유해가스의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이 어휘가 들어가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나오지 않은 단어는 5번이죠. 황폐. 자, 황폐하다라는 거는 뭐 어떤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거칠어서 못 쓰게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어휘입니다. 자, 7번. 빈칸에 단어를 넣는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오늘의 과학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의미 들어가셔야 되죠. 여기 그래서 간주. 어떤 모양 성질이 그와 같다고 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은 자기의 주관적 땡땡에 따라 자기의 일을 결정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게 판단이겠죠. 주관적 판단. 자신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논리,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결정하고 판정을 내릴 때 쓰는 단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는 현금 땡땡에 따른 불편과 분실 위험을 덜어준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과 분실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자, 소지가 되겠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자, 네 번째는 이번 회담은 서로의 입장을 땡땡하고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내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피력이 되겠습니다. 피력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
라고 뜻이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요. 피력이고요. 자, 7번에 가장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3번 은폐가 되겠죠. 은폐는 뭘 감추거나 숨기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8번에 문맥에 맞게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제가 여러분들이 한 화면에 이 문장들이 등장을 해야 논리적인 순서를 잡기가 편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맥 찾기, 문맥 배열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나나 라처럼 이렇게 접속어가 앞에 등장하는 것은 맨 앞에 등장할 수 없다라고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가나 다가 맨 앞에 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자, 상품은 시장 안에서 어떤 만들어낸 생산자가 주체가 아니라 상품 그 자체가 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자, 앞에서 우리 가에서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면 주체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에서는 이렇게 상품을 생산자가 시장에 내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이때의 상품이 어떻게 어떤 가치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앞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가는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가보다 먼저겠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계속 읽어보면요. 자,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자, 이런 행위를 했고요.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근데 이거 관련된 보완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게 되고 상품이 곧 주체가 된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구나. 다음에는 가의 내용이 오면 좋겠구나. 여기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나나 라 이 두 문장이 남았잖아요. 자, 순서대로 볼게요.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이나 시장 법칙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는 상품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시장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쵸? 이처럼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처럼 그와 같이라는 뜻의 어떤 접속어이기 때문에 이 시장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보다 앞에 제시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시장 법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라를 살펴볼게요. 자,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라에서 그래서 시장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 나오겠구나라고 순서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다와 가 이렇게 먼저 순서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만 우리가 잡았어도 선지를 딱 보시면 3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다와 가 순서를 잡았는데 선지를 보니까 3번만 남아있구나.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고 연결이 자연스러우면 3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정확하게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문장을 잡으셨으면 그것이 나와 있는 그런 선지를 찾으셔서 답을 또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역시 문맥 배열 문제인데요. 자, 가를 먼저 보시면요. 과학과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면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나, 반면, 그러나, 다, 이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어가 있기 때문에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맨 앞에 올 수가 없겠구나 또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실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과학에 대한 설명이었죠. 과학은 실제에만 관심을 갖고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나머지 지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나를 보시면 반면 종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제보다 당위에 관심을 가진다. 라 다음에 나가 이어지게 적절하죠. 과학은 실제에 관심을 가지고 반면이라는 역접의 접속어가 있고 하지만 또 종교는 당위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라 다음에는 나가 나와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다마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보면 다 이처럼 과학과 종교는 서로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관심이 다르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다가 나오겠구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각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읽었던 간인 과학과 종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문 앞에 가에 시키면 끝에 연결시키는 것보다 자연스럽거든요. 읽어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가라, 나다, 이런 순서구나 잡으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찬가지로 문맥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를 보시면요.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나를 보시면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심각한 현상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그거 잘못된 전망이야. 이렇게 깨닫게 해준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뒤에 나오면 연결시키면 적절하죠? 가 다음에 나가 나오겠구나. 우리 이렇게 순서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잡아도요. 10번에 1번밖에 선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순서를 잡았으면 다른 거 안 보고 1번에 가서 자, 가나다마라 순서네 이대로 한번 읽어볼까?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확실한 걸 잡으시면 가나가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선지 중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닌 거 지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잡았고요. 자, 다를 지금 나에서 우리 근데 심각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뒤에는 이렇게 심각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를 볼게요.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심각한 현상 맞네. 다 적절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라면 말을 읽겠지만 혹시 그냥 스터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자, 앞에 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 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자, 마도 어때요? 위기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마가 와야겠구나. 자연환경 파괴 나오고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핵 전쟁 요런 또 다른 인류의 생존
생존과 관련된 어떤 위기사항 나오고 라에서 이런 위기들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 다마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문맥 배열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더라도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 요 문장 보면 그렇더라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에는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 앞에가 제시가 되겠구나 우리가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많지 않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잡히다 등에 나타나는 umlaut의 실현율이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umlaut 현상은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뒤에 이제 이모음이 있으면 요 앞에 것에 이모음을 이렇게 이모음이 동화돼서 비슷하죠. 괴기라던가 교도 오로 발음되니까요. 해교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umlaut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학력과 관련이 깊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였다라는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고요. 자, 사회 계층인 한 사회 안에서 경제적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회 계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때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뜻풀이를 가장 먼저 이렇게 풀어주고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을 밑에 전개를 보통 하죠. 정의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가 개념풀이니까 앞에 나오겠구나. 계속 이제 사회계층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요.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기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며 상이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그래서 다른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접촉이 적다라는 내용과 관련돼 있는 그런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살펴보시면 현대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 재산이나 수입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는 그렇게 시작되고요. 라는요.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라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기 생략된 부분에. 자, 우리 여기서 접촉이 적다. 그런데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자, 요 나 뒤에 이 접촉이 적어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라가 오는 게 적절하겠구나. 접촉이 적어지면 언어의 어떤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오니까요. 자, 나 다음에 라구나 라고 우리가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봐도 이렇게 두 개만 잡으셨어도 지금 지워가실 수 있는 게 벌써 3번이 나와 버립니다. 나 다음에 라만 잡으셔도요. 그러면 이번엔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라, 그 다음에 다, 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셨으면 자, 다를 가보는 거예요. 자, 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언어 분화가 쉽게 일어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반상의 구별이 있었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인 내 언어가 달랐다는 여럿의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자, 그 다음 다를 가볼게요. 자, 현대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 재산이나 수입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가 분명히 상정될 수 있을 때 그에 상응하여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그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저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
의건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자, 여기서 전통사의 얘기 나오고 뒤에 현대사의 얘기 나오고 적절하겠구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 읽을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앞에서는 계층했다는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는 시도가 별로 없다.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의 그런 내용이 있었고 가가 이렇게 이어지면 적절하겠구나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다에서는 계층에 관련돼서는 그저 특정 직업이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더라도 확인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회 모의고사 11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와 함께 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